예, 그, 원래는, 그, 2021년, 예, 그, 2월 13일이 음력 1월 1일이었죠. 예, 신축년, 소띠 해였는데요. 특히 그 올해는 또 흰 소띠라 해서 더 행운을 많이 가져준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그 태고사의 새발견, 순다 대륙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마침 순다 대륙, 사라진 무제국, 순다 대륙, 순다 환인이 바로 소를 숭상하는 그 환인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다라는 뜻은 우리의 어원적으로는 소와 관계가 있고 우리가 먹는 또 순대와도 관계가 되는 그런 아주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우리 한국사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침 원래 이제 그동안에 제가 앞에 있듯이 의학원류사와 불의학원류사를 한 권으로 묶어 가지고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몸통인문학 발견, 몸통인문학 강의를 1권, 2권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또 강의를 했고요. 지금 새해부터는 여기에 사라진 무제국, 사라진 무제국, 사라진 무제국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록 태고사의 새발견, 순다대륙의 새발견, 이 두 권을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미 강의를 해왔지만은 이 내용은 우리의 역사의 태고사의 역사를 복원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더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고 설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우리의 역사의 얼과 혼을 되살리는 그런 작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2021년 2월 15일 오늘은 월요일이죠. 제가 그 고향이 경남 창녕인데요. 개수나무 개자 8팔자 쓰는 개팔부락에 제가 그 이재댁에 제가 이제 큰아들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원래 이제 86이고 그 조남은 이제 반자에다가 식자 쓰시는 김반식이시고 우리 어머님은 이제 그 경자에 속자 쓰는 박경숙이신데요. 벌써 어느 또 연세가 86이고 엄마는 84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집에 올라와서 지금 현재 같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는 뒤편에서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요 강의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또 다시 내용이 있는 거를 정리를 해서 적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걸 알 길이 없는 것이고 또 설명하기가 또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태고사의 새발견 강의에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한국인의 한국사의 역사는 북방계와 남방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를 저는 이 북방문화권과 이제 남방문화권이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북방문화권, 남방문화권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도대체. 예, 그것은 2000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2003년도에 단국대학교 생문학과 김욱 교수님이 많이 이 부분에 연구를 하셨는데요.
그 우리의 유전자는 약 40%는 남방계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또 Y 염색체인 아버지의 유전자는 아들로부터 이제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북방문화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방문화권이 약 한 60% 정도 되고 남방문화권이 한 40% 정도 되고, 또 다른 기관에서 연구한 것을 보면은 북방문화권이 한 5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남방문화권이 한 43% 정도 되는 것이죠. 고로 우리 지금 이제 한국 국민들은 남방계와 북방계가 골고루 뭐냐면은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역사는 반은 남쪽에서 올라온 어머니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족속이고요. 또 한편은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북방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 내려온 북방 유전자의 아버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특색인 것이죠. 이거를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고요. 특히 일제 강점기에도 이 연구를 이제 했는데요. 1930년대면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약 한 90년 전이니까요. 이때도 일제 감점기에도 일본 사람들이 동북아에 있는 우리의 유전자를 해부학적 유전자를 분석했다는 것이죠. 그때 경성제국대학교 해부학 연구실에서 이 한국인의 대상을 한 2만 명을 표본을 떼가지고 이걸 대상으로 유전적 기원을 연구한 내용도 이와 대동소이하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이 뭐냐면은 우리는 남방과 북방계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이제 원인은 사료적인 뭐냐면 문헌에도 이게 중요한 자료가 이제 있지만 1만 2천년 전의 이야기니까 사료가 남아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유적이라든지 분자 유전학이라든지 인류 고고학으로밖에 이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엄청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분자 유전학이라든지 인류 고고학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1만 2천년 전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역사서에 있는 환단고기에 보면 제가 줄곧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삼성기 하편에 원중동 선생님이 적어 놓았던 63,182년의 환인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63,182년의 환인시대를 환국문명학술원인 연구원으로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환인의 시대를 저는 지금 현재 태고사의 새발견에 말하고 있는 순다 환인 시대와 그 다음에 천추 환인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이 방고 환인의 시대, 그 다음에 석제 환인의 시대, 배달 환웅 당군 천제로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단고기 삼성기의 하편에 기록된 63,182년 이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 태고사를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름을 태고사의 새발견이라는 책을 만들게 되었고,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죠. 그 학술적 연구가 뭐냐면은 이 환국문명학술원을 통해서 연구하고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우리는 200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2000년 전을 아날로그 시대라고 말하고요. 2000년부터는 21세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전인데요. 이 시기부터는 이제
디지털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에는 3D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이 첫째는 뭐냐면은 이 디지털 시대이고, 두 번째는 디브니티, 예, 영성의 시대이고요. 세 번째는 디자인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의 그 시대는 디자인과 영성과 그 다음에 그 디자인과 영성과 디지털의 정보화 시대를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벌써 한 2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생물학과에서 많은 연구가 되었고요. 이것이 이제 그 연구가 바탕이 된 것이 이제 지금 방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북방문화권에서는 북방에서 이주한 북방계 이제 사람들이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북방계 사람들은 처음에는 황해도 있는 그 뻘밭을 지나가지고 바레만을 거쳐가지고 만주 연해주에서 분가가 되어가지고 한쪽은 북쪽으로 올려가지고 러시아의 첩지반도를 거쳐가 아유산 열도를 통해 가지고 캐나다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은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멕시코의 아즈텍, 그 다음에 저 밑에 뭐냐 페루의 잉카 마야 문명까지 가게 되고요. 북쪽으로는 이제 그 알래스카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한반도를 거쳐 가지고 이 북방인들이 일본을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거의 같습니다. 예, 북방 그 문화권에 있어서 북방 Y 유전자는 거의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원주민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제주도, 예, 제주도도 뭐냐면 동호인들이 북방계인들이 지배를 했고요. 우리가 오키나와에 있는 유구 열도도 바로 뭐냐면은 동호인이라 해가지고 이 북쪽에 있는 Y 연색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이해해야 되고요. 또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중국 저 남방에 있는 그 묘족도 그 갈래이고요. 그 다음에 저 지금 현재 베트남도 북방에서 내려간 지배자가 그 지배했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우리가 그 천축국의 강력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남방에서 문화권과 북방 문화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북방 문화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방 문화권에는 네 번째 만주, 만주는 여진족이지 않습니까? 예, 이 만주 중에 중국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조상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로 이 Y염 색채인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이 중앙아시아의 피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몽골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그 다음에 피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Y염 색채. 그래서 신라인들이 그 지배층들이 유전자는 지금 현재 그 서양인과 가깝지 않습니까? 예, 스키타이 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신라의 지배자들은 우리와 지금 현재 같은 얼굴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신장 위구르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서양인과 같이 닮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뭐냐면은 우리가 태종무열왕 김춘추라든지 그 다음에 가야의 8대 손인 김유신 장군 같은 화상을 보면은 그거는 우리와 전혀 닮아 있지 않죠. 예,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신장 위구르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반도에는 지금 현재 지리적 이유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 이렇게 이제 왔다는 것이죠. 그 중국에서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기와 한국인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러면은 중국에서 뭐 때문에 이 한국에 이렇게 많이 왔느냐는 것이죠. 예, 그거는 뭐냐면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중화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엄청 치렀던 나라들은, 그러니까 거기가 맨날 일어나면은 전쟁을 치르는 곳이니까 권력 투쟁에 패배한 사람들과
그 시중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었겠죠. 이 한국은 산악지대가 많고 상당히 이 뭐고 과거에부터 이렇게 전란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역사에서는 뭐 수많은 외세 침입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일부 맞지만, 그러나 대대적인 뭐냐면은 큰 전쟁을 치러 가지고 아주 국토가 피폐화되고 민중이 아주 뭐냐면은 그 아주 그 피폐화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권력투쟁의 패배로 인해 가지고 전란을 피해온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화 한국인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기화한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그 기화 한국인보다는 뭐냐면은 기화한 중국인보다는, 원래 우리는 황해 바다가 뻘밭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워낙 그 살기가 좋았고, 과거에 빙하기가 약 한 7,000년에서 8,000년 전에 이제 지금 현재의 해수면이 자리 잡았는데, 그 전에는 그 빙하기 때는 거기에 바다가 아니라 뻘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에 있는 그 서해와 서쪽과 중국의 동부가 그 뻘밭으로 이어져 있다면, 그 큰 강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개를 캐먹고 그렇게 채집하고 수립하기가 좋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추위가 오게 되면은 산악지대인 지금 현재 제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충청북도 이 지역에 특히 뭐냐면은 동굴 속, 그 다음에 강원도의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스키암 동굴에서 이제 그 사슴 같은 걸 잡아먹고 아주 추위는 이겨냈던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뭐냐면은 고대사, 상고사, 태고사를 우리가 폭넓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기화 중국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말은 어떤 말을 사용했느냐는 것이죠. 그게 이제 카라마야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카라마야어가 그 이 황해도에 살고 있는 뻘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거고, 지금 이제 전라남도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흑산도, 신안 앞바다, 나주, 영산강 일대, 광주,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해남, 고흥, 그 다음에 순천, 여수, 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말이 바로 고대 카라마야에 가깝다는 것이죠. 예, 그 카라마야가 나중에 뭐냐면은 산스크리트가 되고, 그 다음에 히랍 라틴어가 되고 이렇게 한 거니까요. 이 카라마야의 그 뿌리가 뭐냐면은 거기에 깊이 들어가 있다는 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홍인섭 선생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말 속에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영어의 뿌리가 엄청 남아 있다는 것이죠. 가령 대표적으로 우리가 피자 헛에서는 헛이 많은 뭐냐면은 헛간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헛간에서. 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시기, 머시기라든지 기타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 있는 바닷가에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들이 상당히 뭐냐면은 우리의 뿌리 언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우리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사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가야를 포함해서 사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신라말이 이 표준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려 때부터 신라 조선까지는 우리가 통일된 그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1000년 이상을 뭐냐면은 그 신라말이 중심이 되다가 보니까, 신라말은 바로 지금 현재 산스크리트거든요. 예, 그 히말라야 있는 서역 지역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투르키스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신장 위구르, 강서성 이쪽에 뭐냐면은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스크리트 속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 속에서 뭐냐, 불다, 예, 바람을 불다, 그 다음에 야호, 그 다음에 뭐 그 부채선, 예, 시원하다, 그 다음에 뭐 선하다, 뭐 시냇물, 뭐 그 다음에 깔띠, 뒤지다, 뭐 이런 말이 다 뭐냐면은 이게 신라 말이고 이게 산스크리트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는 앞으로 조금씩 더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로 우리 이러한 그 한국사회, 태국사회 문화가 이제 우리에게는 문화로 이제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화가 뭐냐면은 우리는 특별히 뭐냐면은 신명이 있고 흥이 좀 많다는 것이죠. 신명이 있고 흥이 많다는 것은 이게 북방문화권에서 내려온 문화이고요. 그 다음에 정이 많고 어울림과 조화스러운 것은 이거는 남방문화권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거를 폭넓게 지금까지도 이해해 줘야만이 우리가 전라도를 알 수가 있고 경상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상당히 신명이 있고 흥이 많고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공유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저 전라도 문화권, 전라남도를 말하는 것이죠. 마하문화권을 말하는데 여기는 정이 많고 개인주의적이고 어울림과 조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상하 아래 위에 대한 예의범절이 뛰어나죠. 예, 이것이 그래서 이 문화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동서화합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태고사의 새발견, 한국사의 복원 사업을 해야만이 동서화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까지 뭐냐면은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 강의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좀 흥분할 때가 있는데요. 예, 조금 차분하게 다시 한번 뭐냐면 가다듬어서 마무리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10번째는 이 한국인의 이 문화 유전자가 바로 뭐냐면은 매우 뭐냐면은 우리 그 동서 융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금 현재 이 순간도 우리가 뭐냐면은 전라도 다르고 경상도 다르다는 것이 이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우리가 아까 같이 분자 유전학에서 해서 하플 그룹을 말하는 건데요. 이 하플 그룹에서는 뭐냐면은 이 동북아시아와 만주 연해주가 이게 이제 하나의 묶음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특히 이제 한국 남자의 Y 염색체는 그룹 C형, 하플 그룹 D형, 하플 그룹 O형이 이제 있는데 이 중에서도 뭐냐면은 하플 그룹 C형이 40%에서 50% 차지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몽고와 시베리아에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12번째, 지금, 북방문화권을 중심으로 북방계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 계통, 몽골 계통, 시베리아 계통, 만주 계통, 연해주 계통은 이게 다 Y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요. 이들이 뭐냐면은 이 북방문화권을 이루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남방문화권을 좀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남방문화권은 동아시아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에 의해서 거의 전부 남방해안으로부터 이제 이동해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얼굴이 이렇게 뭐냐면은 좀 길고 중국 사람들이라든지와 다르게 우리 얼굴형이 긴 것은 바로 아버지의 유전자를 그 북방에 있는 그 서양인과 같은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키도 큰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 있는 여성들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이 유전자에는 언제부터 이동해 시작해 왔느냐 하면은 6만 년 전에서부터 이동하기 시작해 가지고요. 5만 년에서 2만 년 사이에도 끊임없이 이어왔으니까 6만 년에서 2만 년 사이니까 약 4만 년 사이에 말이 4만 년이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땅에는 수만 년 전부터 바로 남방계 어머님들이 올라와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남방계 어머님은 올라와 있었던 건 아니겠죠. 남자들도 올라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남자들은 북방계 뭐냐면은 아버지의 유전자에 가지고 쉽게 말해서 쫓겨 가지고 아니면은
하고 북방계 아버지 유전자가 어머니의 뭐냐면 남방계 어머님들과 이렇게 결합해서 오늘날의 우리의 뭐냐면은 뿌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은 남방계 어머니 남자들은 제거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쫓겨났다는 말도 있지만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제거된 것이죠. 예, 아마 죽였겠죠, 하면. 예. 예,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냐면은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그 필리핀, 베트남, 그 다음에 대만을 이어가지고 황해 뻘밭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기도 하고, 지금도 서해안 쪽으로 가면은 먹을 것이 너무나 이 바닷가 근처에 많은 것입니다. 그만큼 해안가가 좋기 때문에 특히 뭐냐면 조개류라든지 꽃맛 같은 거, 그 다음에 해조류를 캐 먹으면 절대 죽을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집과 수렵을 많이 했고, 이제 하다가 이제 대가 또 빙하기가 또 오게 되면 동해 태백산에 있는 스키암 동굴에 들어가고 이제 우리가 피해갖고 살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이해하면 왜 그 산골짜기에 그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살았는가? 그거는 그 당시에 너무 추우니까 거기에 뭐냐 동굴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슴이라든지 노루라든지 기타 뭐냐면은 동물들을 잡으면 지금도 태백산 일대에 스키암 동굴이 우리나라는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서 살기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13번째, 이거는 이제 남방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 이동을 시작해서 만주 여진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 축지 반절을 따라 가지고 아유산 열도를 따라서 캐나다에 도착하고 이들이 알래스카로 올라가고 멕시코, 아즈텍, 페루, 잉카 마야 문명까지 이제 갔던 것이죠. 이거는 지금 현재 과거에 6만 년, 5만 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이때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유전자와 어머니의 유전자가 같이 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제가 여기에 특별히 뭐냐면은 BC 10세기부터 AD 10세기는 요거는 최근리에 일어난 2000년간인데요. 요거는 지금 이제 배재대학교 손승태 교수님이 연구한 것이죠. 요 2000년 동안에는 뭐냐면은 우리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북방계에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미 혼혈 쪽이 되어 있는 남방계 어머니와 혼혈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뭐냐면은 가서 지금 현재 아메리카 인디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앞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방계는 2300년 전에 농경문화인인 일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야요이족이라는데, 이 사람들이 2300년 전에 일본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 지금 현재 일본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거쳐가 일본에 갔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를 다 들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어는 우리의 과거의 조상들이 고대어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마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마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동그란 것을 다마라 그러거든요. 다마. 우리 지금 현재 정부를 담아라 그러잖아요. 그게 동그랗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고대에 쓰는 말이고, 그때는 우리가 세종대왕이 동국정음과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에는 우리도 뭐냐면은 발음이 이렇게 종성이 받침이 없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세종대왕이 우리의 조선팔도에 있는 누구나 뭐냐면 많이 쓰는 내용을 수습해 가지고 그 내용을 발음을 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정확한 발음을 뭐냐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경, 동경 이렇게 이야기하지, 중국 사람들은 북경이 설명이 안 되니까 빼찡 그러지 않습니까? 동경이란 말을 발음이 안 되니까 또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중국의 지금 주석도 시진핑이지 않습니까? 시진핑. 원래는 석건평이거든요. 석건평. 그 사람들 발음이 안 되니까 시진핑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짱골라라 그러잖아. 짱골라.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뚜렷한 말을 하고 정확한 발음을 하면은 아주 멋들어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 남방 문화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북방 문화권의 이 북방계는 우리가 고조선에서부터 아까 이야기했죠. 석재 환인, 배달 환웅, 그 다음에 뭐냐 당군 천재, 그 다음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 다음에 진나라,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진시황까지는 우리 한국의 역사라고 보면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나라, 상나라 이후의 후예가 부여 고구려계이고 특히 만주족과 동북 삼성의 요능성, 길림성, 흑룡강성, 그 지금 이제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한국에 와가 조선족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다 귀화했지만은, 그래서 일본까지 북쪽에서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근래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보면은 금나라를 세웠던 아골타가 바로 김한보 신라 김씨의 뭐냐면 김한보의 삼형제의 후손이라고 지금 현재 금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거들이 쓴 금사에. 그 금사가 금나라가 나중에 후금이 되고 후금이 청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중국 땅에 누가 만들었습니까? 신라 김씨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신라 김씨 중에서 뭐냐면은 청나라 근능제가 뭐냐면은 흠정 만류 원류고에서 뭐냐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라 김씨에서 나왔다. 황실의 만주어 성어는 뭐냐면 아이센찌리. 이게 뭡니까? 김이라는 뜻이잖아요. 김. 예.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번역하면 애신강락은 뭡니까? 신라를 사랑하고 기억하자는 뜻에서 뭐냐면 애신강락을 하고, 그 뜻을 뭐냐 아이센찌리라고 만주어라고 설명하고, 이것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김씨들이 아닙니까? 제가 며칠 전에 연천에 있는 경순왕 왕릉에 제가 설날 인사드리고 왔는데요. 예. 거기에 제가 뭐냐면은 고려 왕건의 첫째 딸 낙랑공주의 제가 후손, 경순왕과 후손인 바로 뭐냐면 대항군 김음률공의 제가 후손이지 않습니까? 제가 서흥김가인데요. 그 서흥김가를 하면 안 되고요. 원래는 서흥김씨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자기는 뭐냐면 신라 김가라 그러고 다른 사람은 높이 불려서 신라 김씨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제가 학문을 공부해 보니까 신라 김가라는 것은 그 집에 있는 머슴들에게 붙이는 이름이라, 그게 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서흥김가라 하면은 신라 김씨들 중에서 그 머슴 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거를 이제 김가라, 그러니까 집가짜 쓰는 거죠. 예, 이런 건